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3월 기출문제로 4월 HSK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해 일부분인데요. 독해 일부분은 먼저 주어진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이겠죠? 한 단어씩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偶尔이라고 하면 부사예요. 가끔, 그래서 보통 동사를 꾸미거나 서술어를 꾸며서 가끔 뭐뭐 하다라는 식으로 수식 성분으로 쓰이게 되겠고요. 예즈 하면 명사로 나문 잎 이렇게 되겠죠? 자, 울룬이라는 접속사는 얘기거리가 좀 있어요. 울룬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보통 짝으로는 뭐뭐에 관계없이 하고 뒤에 문장에 또 혹은 예를 많이 쓴다는 얘기가 첫 번째. 그래서 뭐뭐에 관계없이 모두 뭐뭐하다 혹은 또한 뭐뭐하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울룬을 쓸 때 중요한 거는 요 자리예요. 울룬을 바로 쓴 뒤에는 다음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보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의문사가 하나쯤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울룬, 你去哪儿? 哪儿 의문사죠. 네가 어디에 가든 관계없이 어디에 가든 누구든 무엇이든 이런 의문사가 있어야 관계없이라는 뜻을 뒷받침하기에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还是 같은 거를 써주셔서 A든 还是B 아니면 B든 관계없이 이렇게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정반의 문문이라고 아시죠? 예를 들어서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춥든 안 춥든 관계없이 그래서 관계없이라는 뜻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들을 잘 깔아주고 보통 뒤에 짝은 또나 예로 흐름이 흘러간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꽁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사로 킬로미터. 그러면 당연히 얘는 앞에 뭐가 올까요? 수사가 오겠죠. 그래서 숫자와 양사를 합쳐서 우리가 수량사 개념으로 써야 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쭉 훑어보면 금세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벌써 괄호 앞에 보면 여기에 딱 보이는 게 좀 있기는 해요. 자, 호이이라고 하면 동사로 해상하다도 되시고 추워이라는 명사성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씩 해결을 해보는데요. 자, 일단은 큰 호흡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 이 라오 짜오피엔 오래된 사진은 랑 누구로 하여금 나이나이 할머니로 하여금 또 동사가 하나 필요하겠고 맨 끝에는 일이라는 목적어를 짝으로 쓰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일? 许多年轻时候的 젊었을 때 일을 뭐하게 만들까요? 이 중에 여러분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네, 기억하고 회상하고 추억하게 만들었겠죠.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숫자가 있어요. 수량사. 그래서 당연히 꽁리 대략 2-3km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48번. 지금 보시면 不要害怕 두려워하지 마. 发生什么라는 의문사가 보이고 뒤에 짝은 또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울른 무슨 일이 생기든지 발생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항상 뭐 하겠다? 会在你身边 네 옆에서 永远支持你 영원히 너를 지지할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탁탁탁 제껴주시고요. 우리는 약간 흐리게 처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요 부분만 일단 볼게요. 보시면 주어가 없네요. 뭔가가 종종 비교적 크다라는 서술어만 있어요. 그러면 크다라는 말을 연결로 가질 수 있는 명사는 이제 뭐밖에 안 남았다? yes, 입.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막 다 읽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주변을 보고 해결이 돼버리면 일단은 좀 넘어가는 게 왜? 우리가 HSK는 시간 부족도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50번은 당연히 이제 남은 거 맞는지만 한번 살짝 볼게요. 그러나 앞에 수이란하고 짝을 지어서 비록 뭐뭐지만 그러나 偶尔 가끔 喝些对身体 조금 마시는 것은 몸에 是더 뭐한 것입니다. 有好处的 좋은 점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 풀 때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두 번째
꼭 다 읽지 않아도 일단 빈칸 주변에서 해결이 된다면 해결을 보시고, 세 번째, 네 가지가 찾아지면 나머지는 과감하게 남은 걸 일단 해보고, 나중에 시간이 남았어요. 내가 독해를 다 풀고 그때 가서 한 번 더 검사해도 늦지 않겠죠? 자, 그 다음 독해 이 부분은 A, B, C를 순서에 맞게 나열합니다.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첫 번째는 대사, 대신 얘기하는 단어. 그래서 크게 또 인칭 대사라고 해서 워, 니, 타 같은 것들이 사실 이 문장에서는 이 타가 앞에 이미 제시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혹은 지시대사라고 해서 저, 나, 이것, 저것 하는 말도 어떤 앞에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대신하기 때문에 대사를 썼을 때는 앞에 배경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또 이용을 잘 하시면 좋은 건 관련사. 관련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수이란, 但是 요런 아이들을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쉽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각각 한 케이스씩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에 보면 샤오리가 마침내 어떤 일을 이뤘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经过长期的练习, 오랜 기간의 연습을 통해. 그리고 这 이것이라는 말이 지시대사예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뭔지 확실해야 될 것 같고, 누구로 하여금, 타, 그녀로 하여금, 또 그녀가 가리키는 것도 확실해야겠죠. 이런 대사들이 가리키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이것이라는 사건은 위에 샤오리가 获得第一名 1등을 차지한 사실이 타, 그녀로 하여금, 그녀는 곧 누구다? 샤오리겠구나. 그러면 모든 상황을 다 반영해 본다면 일단 훈련을 해서 샤오리가 获得第一名 1등이 되었을 거고, 이것이 그녀로 하여금 죄다 어떤 느낌이 있게 만들었다? 所有努力都没有白费. 바이는 부사일 때 헛 뭐뭐 하다. 아, 내가 모든 노력이 헛 쓴 거는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었다. 대사 한번 이용해 봤고요. 이번에는 자, are 일단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게다가라는 are,치를 줄일 때는 치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 are이 아니에요. are이 하는 역할은 사실 많지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용법이 뭐냐면, 여기 주어를 제가 주어 1번이라고 하고 문장이 있고, 또 주어 2번이 있을 때 주어 1번과 주어 2번이 굉장히 대조적인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는 이런데 여자는 이렇다거나, 강아지는 이런데 고양이는 이렇다거나, 이럴 때 비교나 대조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이 보입니다. 요거를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반면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러이런데 반면 여자는 이렇대요. 자, 여기 보면 어떤 게 보이냐면 南方人, 그런데 여기는 뭐 있죠? 北方人. 그래서 북방 사람은 이런데 반면 남방 사람은 이렇구나. 두 개를 이렇게 거꾸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所以, 그래서라는 주제나 결론을 나타내는 관련사, 접속사가 있어요. 순서 끝났죠? 谈到方向时, 방향 얘기를 할 때 북방 사람들은 동남서북, 보통 동남시베이, 우리는 동서남북, 중국 사람들은 동남시베이 얘기를 자주 하고요. 반면 남방 사람들은 앞쪽, 뒤쪽, 왼쪽, 오른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론, 南方人在北方城市问路时, 남방 사람들이 북방에 있는 어떤 도시에서 길을 물을 때는 어월, 아까 있었는데 가끔씩은 호이간따오 마판, 좀 번거롭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를 이용하는 거, 관련사 이용하는 거 한 문제씩 해보셨어요. 이번엔 독해 3부분이죠. 독해 3부분은 진득하게 문제와 보기까지 읽는 것이 생각보다 참 중요하다. 보통 이제 마음이 급하시니까요. 보기 안 읽고 일단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데 올라가시면 결국 보기 안 읽게 되실 건가요? 결국 읽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기를 안 읽고 올라가면 답이 나와도 답이 나온 줄도 모르고 끝까지 오히려 읽게 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 시간을 들여놓으면 끝날 일을 나중에 읽다가 답이 안 나왔나? 또 읽고 또 자꾸 오히려 3, 4배가 더 걸려요. 그래서 항상 진득하게 보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遇到问题时 요게 참 중요한 말일 것 같아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查看, 자, 조사하거나 찾아서 보는 거죠. 书本, 책을. 互相帮助, 서로 도움을 주는 거고요. 跟爸妈, 아버지, 엄마와 商量, 상의를 해본다거나 考虑, 뭐를 고려하죠? 实际情况, 실제 상황을 고려하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遇到问题란 말이 혹시 그대로 나오는지 보는 건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요렇게 있네요. 문제를 만났을 때 我们还要考虑实际情况. 그대로 똑같은 표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진정한 친구란 이라는 말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A. 很难获得, 얻기 힘들어요. 要常联系, 자주 연락을 해야 돼요. 爱好相同, 취미가 좋아하는 것이 같아요. 能互相原谅, 서로 용서해주고 양해해줘요. 자, 真正的朋友라는 말을 그래서 쫙 찾아보면 여기에 한 번, 그리고 여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 요 마침표까지 한번 훑어보는데요. 진정한 친구란 입니다. 이런 사람. 혹시 여기에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지 보니까 在你成功时, 당신이 성공했을 때 提醒, 일깨워준대요. 你别骄傲, 야, 너 교만해지지 마라 라고 일깨워주는 사람이고, 또是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일까요? 在你遇到困难时, 당신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一直鼓励你的人, 당신을 계속해서 격려해주는 사람이고,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한번 공략해 볼까요? 그러나 要获得真正的朋友, 이렇게 여기서부터 야오부터요. 진정한 친구를 얻는 것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떻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답 나왔네요.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문제짜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什么时候, 언제, 그건 우리가 찾아야 될 말이고, 空调的用电量, 그 에어컨의 전기 사용량이 将不再变化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 될 것 같아요. 변화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시점을 찾아보자. A. 刚开始, 막 켰을 때. 半小时后, 30분이 지났을 때. 室温, 실내 온도가 很高时, 높았을 때. 室温降低后, 실내 온도가 떨어진 후에. 그러면 쫙 보면서 아까보단 길겠지만 두 문제짜리라서 不再变化라는 말이 일단 나오면 되게 좋은데 여기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포함된 호흡을 한번 읽어보면요. 딱 뭐 했을 때 室温降低, 실내 온도가 떨어져서 不再变化时, 그리고 用电量도 不变한다 라는 말이 같이 곁들여져 나오죠. 따라서 정답은 D가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읽었죠? 두 번째 문제. 外出多长时间时, 우리가 외출을 얼마나 할 때, 요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포인트고요. 요 말, 最好关掉空调, 에어컨을 끄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에어컨을 끄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여기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차피 ABCD 왜 제가 안 읽었냐? 읽어봤자 숫자라서 별 의미가 없어서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거의 찾았으니까 앞에 보니까 超过5个半小时, 5시간 반이 초과가 되면, 그렇다면 이 중에서 뭐밖에 답이 안 된다? 6시간이 가장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쓰기 일부분입니다. 저는요, 이게 항상 적중등급 찍으면서 아쉬운 게요. 여러분이 이걸 한 번만 잘 들어도, 왜냐면 매일 제가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매번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똑같이 적중이 되진 않겠지만 어법 포인트는 무조건 적중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형용사 수러문이라고 하면 문장의 서술어가 동사가 아닌 형용사가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좀 좋은 게 더 이상 문장이 가지 않고 목적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좀 짧게 끝나기 때문에 찾기가 좀 쉽겠습니다. 항상 딱 보기를 봤을 때요, 서술어부터 찾는 게 좋아요. 특히 꾸미는 말이 너무 확실한 것들, 더가 붙어 있다거나 특히 같은 부사들,
제껴놓고 보니까 형용사 뭐밖에 없냐면 신선하다. 그럼 주어는 누구밖에 안 되죠? 시홍시, 토마토밖에 안 되죠. 이제 얘네들만 잘 연결한다면 오늘의 토마토는 특히 신선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통 형용사 수라문은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오늘처럼, 그러니까 지난 시험처럼 한 문제 정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동사 수라문이에요. 동사 수라문은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형용사 수라문하고의 차이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적어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길어질 거고요. 주어를 꾸미는 말을 우리가 보통 관형어, 목적어도 똑같이 관형어라고 하는데 이때 연결고리가 필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좀 덜을 지금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이 아시는 덜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서술어를 앞에서 꾸미면 부사어라고 해서 역시 더가 필요 없으면 쓰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요 더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 부사어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세 가지. 부를 살짝 발음을 바꿔서 보조개, 보조개, 부사, 그 다음에 보통 조동사, 개사. 요즘 여러분 그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전치사 구조. 순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일단은 동사를 찾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죠. 서술어를 찾으니까 너무 확실하게 동사가 뭐다? 요. 그렇다면 요 앞에 어디에 라는 장소성, 요 뒤에 뭐가 라는 대상 놓으시면 끝날 텐데요. 자, 일단 장소를 제시할 수 있는 말은 허즈지만 허즈 상자는 사물이지 장소가 아니에요. 그걸 장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쪽이라는 말을 붙여서 장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 빈 상자 속에 위에 라인은 원래 붙어 있었어요. 부사예요. 원래 있었어. 뭐가요? 빈간 크래커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계속 동사 수렴은 가볼게요. 자, 먼저 여기 부사가 있고요. 뚜이치용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라는 전치사 구조, 개사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수식 성분이니까 일단 조금 우리가 빼고 확실한 동사가 될 수 있는 건 빵조도 사실은 동사가 될 수 있고 디꽁 이건 무조건 동사죠. 얘는 동사도 될 수 있고 도움이란 명사도 될 수 있어요. 연결성으로 볼 때는 디꽁 빵조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보이네요. 그럼 순서대로 이 변호사님은 그 다음 종종 가난한 사람들에게 디꽁 빵주 도움을 제공해 주는 게 되겠죠. 자, 밑에 내려오셔서 맨 끝에 붙이시는 거 잊지 마시고 난따오. 사실 요거는 이제 5급 단어기는 해요. 여러분 사전 보면 그래 뭐뭐란 말인가 뭐뭐는 아니겠지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 지금 이거란 말이야? 라고 묻는 반어문입니다. 그래서 난따오 끝에 마 이렇게 이제 시작을 끝과 시작을 이렇게 정해 놓으면 되겠고요. 자, 동사 한번 찾아보면 동사는 팅쇼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어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난따오 셔머셔머마 야, 너 이거란 말이야? 라고 반어문 니 메이 팅쇼 듣지 못했단 말이야? 이 소식을 이렇게 되겠고요. 중요한 거 끝에 마침표 꼭 찍어주세요. 네. 이번에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제가 매달 강의할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린 기억이 없거든요. 예전에 총평특강 2년이랑 적중특강 2019년 매달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매번 나온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자, 보시면 일반적인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명사성으로 가져요. 대명사도 결국은 명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취 하면 중국, 중국 명사가 들어온다고요. 근데 어떤 동사들은 뒤에 형용사나 동사같이 원래 서술어가 되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 그러냐면 서술성 목적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나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 아니라 형용사, 동사 이렇게 긴 거 들어와도 돼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쥐에다. 예를 들어서 이게 타에서 끝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我觉得타 너무 이상하죠. 我觉得 이만큼이 목적어인 거예요. 她很漂亮. 그럼 그 안에 또 주어가 그녀가 예쁘다. 뭐가 들어왔어요? 지금 형용사가 들어왔죠.
형용사. 이렇게 서술성 목적어라고 얘기한다고요. 형용사가 또 들어와서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그녀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觉得 역시 뒤에 목적어가 이만큼인데요. 그 안에서 또 그녀는 배워야 해요. 중국어를. 뭐가 들어왔죠? 이번엔 동사가 들어왔죠. 그래서 목적어 속에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오는 경우를 우리가 서술성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한번 딱 보시면 不敢 같은 것들은 조동사예요. 앞에 감히 뭐뭐 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일단 앞으로 빼시면 되는 것들이고, 자, 두 개의 동작이 보입니다. 첫 번째, 추초에서 추라는 동사,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가 나오다. 그리고 동사 하나가 더 보이는 게保证, 보증하다란 말은 조금 해석을 풀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흐름상 어떻게 돼요? 얘가 진짜 서술어고요. 약속 지킬게, 뭐, 不出错 할 거야 가 다시 목적어 속에 들어가서, 자, 谁 아무도, 예, 아무도. 그 다음에 조동사. 사실 엄격하게 보면 부사, 부정부사, 조동사, 보조 들어온 거고요. 아무도 약속을 딱 해주지 못해요. 뭐라고? 큰 괄호 할게요. 이 안에 목적어가 들어간 거예요. 영원히 부추초 또 뭐가 들어가서 동사가 들어가서 서술성 목적어를 가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거. 쉐이가 들어갔지만 이거는 의문문이 아니라 누구도 감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 보장하지 못한다는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마침표가 맞겠고요. 네. 자, 밑에 문장을 언뜻 보면 일단 꾸미는 말이 하나 있고요. 동사가 두 개 보이는데요. 成为뭐뭐시 되다, 그리고 是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보여요. 그러면 하나는 큰 동사가 되어야 될 거고 하나는 안에 들어가는 동사가 돼야 될 텐데 시작이 주어가 붙어버렸어요. 我的理想是 나의 이상은 입니다 하고 목적어 속에서 또 동사 한 명의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술성 목적어를 가졌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는 항상 나오긴 하는데 지난달 시험은 유난히 좀 진짜 개수가 많았어요. 자, 일단 이외라는 동사는 항상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착각했을 때 쓰는 동사인데요. 얘가 전형적으로 반드시 서술성 목적어를 가져요. 이외 다 안 된다고요. 그녀가 어떠하다, 뭐뭐하다 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잘 뒤에 들어가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겁니다. 한번 연결을 해보면 나는 착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하고 안에 들어가서 답이 하는 주어가 또 있고 추어 틀렸다 형용사가 또 들어가죠. 그래서 형용사가 들어가서 형용사 서술성 목적어 너 이외 什么什么너 잘 쓰는 표현인데요. 약간 과장적인 느낌. 틀린 줄 알았지 이런 느낌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보시면 禁止 금지하다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是的가 보이고 진짜 동사는 요거 담배를 피다. 그래서 당연히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해야 될 테니까요. 자, 飞机上 비행기 위에서는 일단 是的는 무시를 좀 해봐요. 그러고 금지하다. 금지하다는 동사는 항상 뒤에 그런 동사 목적어만 가져요. 동사성.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금지하다. 뭐를 금지한다. 초이엔하고 또 동사가 들어가서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빠짜문. 뭐 안 나온 적이 있냐는 얘기죠. 거의 매번 나오는데요. 빠짜문을 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무조건 뭐뭇을 뭐뭐를 외 해석은 붙으면 안 되겠고요. 지향이 빠 대신에 쓸 수 있는 걸 조금 조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개이기 때문에 부사, 조동사는 개사, 전치사 구조 빠보다는 앞에 붙여주시고 빠짜문에서 좀 중요한 거는요. 동사를 외롭게 쓰시면 안 돼요. 我已经 나는 이미 부사를 하나 썼어요. 把手 손을 시 절대 안 돼요. 반드시 뭔가 더 붙이셔야 돼요.
러를 붙인다거나 지금처럼 결과 보어 씻은 결과 깨끗하게 씻었다거나 정할 게 없으면 중첩이라도 하셔서 동사를 외롭지 않게 꼭 다른 성분과 함께 써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글자 조심하셔야죠. 이 바는 문장 맨 끝에 붙여서 뭐뭐 하자 라는 제안을 나타내는 어기조사바라서 이 바하고는 달라요. 자, 당신은 하고 주어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바가 시작되어 버렸기 때문에 넣어 버리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꽈짤 어디에 걸다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거울을 거는데 어디에 하고 다시 장소 제시 외롭지 않죠? 웨이샹지엘리 화장실 안에 그 다음 바 걸어주세요. 이렇게 제안하는 표현 가능하시겠고요. 자, 겸어문 동사가 서술어가 동사가 꼭 아닐 수도 있어요. 뒤가 형용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술어가 2개 이상 오게 되는데 자 이때 我让他学汉语 내가 그로 하여금 중국어를 배우게 했는데요. 요게 사실은 한 문장 나는 시켰죠 그를 그 다음 이게 또 사실은 한 문장 그가 배우죠 중국어를 두 문장이 연결됐는데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하냐면 타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는 앞에 서술어에게 목적어 역할을 하던 애가 뒤에 서술어에게 주어 역할을 뭐 한다? 겸한다. 역할 2개를 겸한다. 그래서 얘를 겸어, 전체는 겸어가 있는 문장, 겸어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사동, 누구를 뭐뭐하게 하다는 100% 겸어문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랑 보이시죠? 네, 동사 1 무조건 들어가게 돼요. 뭐하게 하다. 깜빼 요것만 동사고 잔을 비우다 이합동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랑 우아만 우리의 우정을 위해서 깜빼이가 될 텐데요. 우리를 뭐뭐하게 하니까 우아만은 랑에게 목적어가 우리가 건배를 할 거니까 건배하다는 데는 주어가 되면서 겸어, 전체 겸어문인데요. 한 가지 알아두실게요. 우리 영어에서 제 소개 좀 해볼게요. 나서서. 제가 제 소개 해볼게요. Let me introduce myself를 말하자. 이 let이 랑 하고 거의 똑같은 동사인데 여러분 이런 사동 동사, 누구를 뭐뭐하게 하다 라는 동사 랑 같은 거 뒤에 1인칭이 들어올 때 즉 우리는 뭐 이런 뭐 목적격 이런 게 없으니까요. 워나 워먼이 들어올 때는 해석을 나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라고 하지 마시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나로 하여금 나를 소개하게 하세요 하면 이상하잖아요. 제가 제 소개 해볼게요. 굉장히 나서서 하는 표현. 여기도 해석을 할 때는 우리 우정을 위해서 건배하자. 되게 나서서 이런 동작을 이끌어내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쓰기 이 부분에서 2개 한번 살펴보면요. 미야오는 초예요. 지금 이 사람의 옷차림으로 봤을 때는 달렸을 것 같죠. 그래서 파울러 달렸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넣고 미야오. 그렇지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시간과 시량은 좀 달라요. 시간은 7시 이게 시간인 거고 시량은 7시간 동안 내가 잠을 잤다. 양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은 이 초 동안 달린 거기 때문에 시량을 쓰는 건데요. 시량을 쓰려면 정확하게는 미야오종을 붙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파울러 뭐 30초 하면 30秒종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겠고요. 자, 너무나 확실하죠. 배가 지금 어때요?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이 부수가 들어가면 무조건 아픈 거, 병하고 관련 있어요. 안에 들어가는 글자가 발음의 유사성을 나타내요. 원래 똥이지만 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뚜즈 덩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我今天吃晚饭以后 내가 오늘 저녁을 먹고 난 다음 肚子特别疼 이렇게 배경을 깐다거나 해서 좀 더 문장을 고급지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험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번 시험도 최은정 4단의 3분의 선생님이 함께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문제를 똑같이 적중하진 못해요. 그런 의미의 적중 특강이 아니라 문제의 형식, 문제의 포인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100% 적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